표석을 따라 걷는 서울 산책 명동길입니다. 오늘은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시 표석 298호 이재명 의사 의거터, 표석 295호 윤선도 집터, 표석 301호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집터, 표석 272호 은성 주점터를 돌아보고 30년 넘게 명동의 골목을 지켜온 명동 할머니 집에서 마무리하는 산책 코스입니다. 번화한 명동거리와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 인파 사이로 우리는 오늘 숨겨진 역사 속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마음 눈을 열어 과거의 시점에서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석 298호 이재명 의사 의거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많았던 일제 침략기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1909년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 군의사의 저격으로 죽자 이에 힘입어 애국지사들은 이완용, 이용구, 송병준을 처단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완용은 이재명, 이용구는 김정익, 송병준은 이동수가 담당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명동 성당 앞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 사건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애국을 위한 처절한 독립운동가가 고민하고 숨저리는 긴박함의 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의거는 역사에 묻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채로 덩그러니 표석만 남아 있습니다. 1909년 12월 22일 서울 종현 천주교회당, 오늘날 명동성당에서 열린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 이완용이 대한제국 내각총리 대신 자격으로 이 추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군밤 장수로 변장하여 대기하다가 11시 30분에 추도식 참석 후 성당에서 나와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려는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를 칼로 3번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완용과 이재명 사이를 막아섰던 인력거꾼 박원문이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부상당한 이완용은 대한의원에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치료와 대수술을 받은 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흉부외과 수술 제1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완용을 치료한 일본 의사가 말하기를 외과 의술의 발전이 10년만 늦었어도 이완용은 이날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경술국치로 국권을 빼앗긴 지 1개월 만인 1910년 9월 30일 이재명 의사는 결국 경성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보, 범인의 성명은 이재명이요 연령은 21세인데 평양인이라 하며 6년 전에 미국 상항에 유학하였다가 1개월 전에 귀한 자인데 모카 한성 입정동 백수사가에 기류하는 자이라 신문실에 횡화하여 취조에 응하는데 언어가 명석하고 태도가 자약하다 하며 몸에 오연발 권총을 소지하였어도 한 발을 방치 못한 자이라 하며 1909년 12월 23일자에 수록된 총상 조난 전말 제하에 관련 기사에는 그가 몸에 권총을 품고 있었어도 총 한 발 쏘지 못했다라고만 간략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독립운동을 위해 귀국하여 이와 같은 의거를 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며 1910년 5월 13일에 경성지방재판소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도 재판장이 피고는 육혈포 권총을 지니고 있었는가? 라고 묻자 이재명 의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의사는 왜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형무소에서 순국 직전에 이재명 의사는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록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완용은 이때 입은 상처 때문에 17년간 폐렴을 고질병으로 달고 다니며 고생하다가 결국 1926년에 그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재명 의사의 17년에 걸친 독립운동의 암살이 완성된 시간입니다. 서울 한복판, 조선의 시인 윤선도가 살았던 집터를 아시나요? 이곳은 지금 작은 표석 하나만 남아 옛 주인의 숨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선도 1587에서 1671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관료,
벼슬길에 있었지만 부패한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는 산과 바다, 사계절의 풍경 속에 숨쉬고 있죠. 대표작으로는 어부사시사와 오후가가 있으며 어부사시사 여름편에는 백구야 네이버신가 가고 싶은 고향이로다 하얀 갈매기를 벗삼아 세속을 떠나 고향 같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자연을 벗으로 삼아 지은 연작 시조 오후가에서는 백설같이 흰 마음 검어질까 두렵도다 란 문장은 자연을 벗하며 마음의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의인화해 부단불변불굴 불욕불온의 덕성을 찬양하며 현실의 무상함을 자연의 영원성에 비유해 표현했습니다. 관직을 떠난 윤선도는 해남 노구당과 복일도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특히 복일도의 세연정은 그의 시와 사상이 깃든 대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1671년 85세로 생을 마감하며 맑고 고든 삶을 남겼습니다. 이곳 명동의 많은 인파들 속 한 귀퉁이에 초라하게 자리한 윤선도 집터 앞에 서면 권력과 부귀보다 자연과 청렴을 사랑했던 한 시인의 숨결이 바람결에 스며드는 듯합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이곳에는 한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집안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시영, 이회영 육형제가 나고 자란 집터입니다. 지금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 당시의 풍경을 상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는 모두 기독교 정신과 개화 사상을 품고 성장하였습니다. 나라가 기울자 거액의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을 선택하였고 그 금액이 지금의 가치로 계산하면 무려 600억 원에 이르던 전 재산을 팔아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흥무관 학교를 세워 수많은 독립군을 길러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재산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육형제와 그 가족 40여 명이 전 재산을 내놓고 스스로 가난과 고난을 감수하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로 형제 중 5명은 타국에서 굶주림과 병고 속에서 쓰러졌고 남은 이들도 평생 배고픈 생활과 함께 조국을 위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막내 이시영은 임시정부 법무총장과 부주석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평생 청렴을 잃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셋째 이회영은 특히 교육과 무장투쟁에 힘썼고 1932년 일제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순국했습니다. 그의 나이 66세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표석 하나만 남았지만 이곳은 한 집안이 모든 것을 던져 독립을 지킨 자취입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형제들의 결연한 발걸음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기는 서울 명동, 지금은 쇼핑거리로만 보이지만 유네스코 회관 맞은편으로 한때는 예술가들의 영감이 모였던 은성주점터가 자리했던 곳입니다. 1953년 탤런트 최브라함의 어머니가 막걸리 집으로 차린 이곳. 은성주점은 정갈한 분위기로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1956년 3월 어느 날 은성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시인 박인환이 즉석에서 시를 쓰고 옆에 있던 작곡가 이진섭이 곡을 붙이고 가수 나혜심이 그것을 불러 탄생한 노래가 세월이 가면 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은성주점은 이처럼 1950-60년대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이었습니다. 1960년대 소설가이자 언론인 이봉구와 번영로, 박인환, 전예린, 임만섭 등 문화예술인들이 모였던 주점터입니다. 특히 이봉구 선생은 명동을 좋아하여 명동시장, 명동백작이란 애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박인환의 시세월이 가면은 여기서 즉석에서 쓰여져 노래로 탄생했습니다. 명동의 한복판 작은 표석으로 남은 은성주점, 시와 노래를 낳은 예술가들의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석 따라 걷는 산책길 명동길에서는 독립운동가 두 분의 이야기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배고프다고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숙연해지고 죄송스러운 느낌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마무리는 명동에서 저의 30년 왕래가 있었던 김치찌개집을 가려고 합니다. 명동에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길다란 골목길의 정취가 밥맛도 술맛도 깊어지게 만드는 노포입니다. 우리는 표석을 따라 걷다 보니 반대로 왔지만 할머니 집만을 목표로 오시거나 표석 산책을 반대로 해보실 생각이시면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이곳으로 오시면 되십니다. 노포라 시설은 마음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가격 대비 정갈한 반찬들과 라면 사리는 무료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다란 비빔 그릇에 담겨 나오는 양 많은 밥, 라면 사리를 드시고 밥을 비벼서 드시기 편리합니다. 배부르게 한 끼를 드신 오늘 산책 어떠셨나요? 무학재 시니어TV의 역사 인사이드, 표석을 따라 걷는 서울 산책 명동길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